자, 둘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67페이지 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봐야 되냐면 생산비 보장. 그러면 생산비를 보장한다. 수확 감소가 발생하면 보장한다. 보장하는 방식이 좀 틀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생산비가 뭐냐? 생산비. 이 생산비를 보장한다. 이 보장 방식의 정의부터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정식 또는 파종일로부터 사고 발생 일자까지 투입된 생산비, 거기에다가 다 그 생산비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니고 해당 피해를 입은 만큼만 보장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이 정식 또는 파종일로부터 언제까지 사고 발생일까지 투입된 뭐를 생산비의 보장하는데 여기에 뭐가 곱해진다고요? 생산비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다 보장하는 게 아니라 피해 입은 만큼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방식이 바로 뭐다? 생산비 보장이에요. 여기에 지금 하는 고추와 브로콜리는 정식이기 때문에 파종이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시설에 들어가면 또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산비 보장의 개념이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여기 없지요. 근데 원예 시설 작물에서는 이것도 같이 들어가니까 같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생산비 보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것이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투입된 생산비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고 발생일. 사고 발생일을 특정해야만 반드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럼 생산비가 뭔지 말 그대로 얘는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화, 그러니까 돈 또는 용역,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니까 투입된 비용을 뭐라 부른다고요? 생산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생산비는 1과목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뭐예요? 밭을 골라야 되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이제 밭을 이렇게 경운기로 일고 가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썰해질을 합니다. 이게 갑자기 하얘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 로타리 친다라고 하잖아요. 로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뭘 뿌리냐면은 퇴비를 주죠. 그죠? 퇴비만 주나요? 퇴비만 주면 안 돼요. 이 퇴비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퇴비는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성질은 있어도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발효가 완전히 끝난 거기 때문에. 이 퇴비 잘못 주면 큰일 납니다. 냄새가 암모니아 가스 냄새 많이 나죠. 잘 익었구나 하고 퇴비 줬다가 절단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가스가 분해되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면 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발효가 되면은 이제 퇴비를 주고 얘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뭘 줘야 돼요? 비료도 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비료만 주면 끝입니까? 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농약도 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썰이질을 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농기구가 있어야 되네. 소농. 이거 이제 빌리면은 혹은 내 거면은 감가상각도 적용해야 될 거고. 그죠? 농업을 경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니까 경영비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경영비.
그 다음엔 또 이제 내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농사는 자기 임금 따먹기예요. 자기 임금 따먹기, 농사는. 그래서 아무나 못합니다. 자가 노력비. 이 자가 노력비를 정할 때 자가 노동비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정할 때 어느 정도로 정하냐면은 중소기업 뭐 몇 인 이상, 몇 인 30인 미만일 거예요. 거기에 평균 임금 정도로 책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느냐니까 자본 용역비. 대출을 하겠죠. 땅을 사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용역비.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토지를 매입할 때 드는 비용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니까 표준 생산비라고 합니다. 표준 생산비. 이거를 갖다가 이 비용을 작물을 재배하는 작기별로, 재배 기간별로 공평하게 분배를 해요. 자, 이때 나오는 재배 기간이 뭐냐니까 농사를 하기 전에 썰해질도 하고 퇴비도 주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죠. 요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준비기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준비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이때 투입된 비용.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식을 하고 나서, 심고 나서 이 작물들을 키우는데 투입된 비용. 그죠? 여기도 자가 노력비도 있을 거고, 농약비도 있을 거고, 농기구 이용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공평하게 분배가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니까 생장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다 키웠으면 이제 뭐 해요?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요 비용을 각각의 기간별로 공평하게 분배해서 한 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표준 생산비라고 하고, 생산비 보장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이 세 가지를 다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만 보장을 하느냐니까 여기까지만. 이 준비기 플러스 생장기 때까지 투입된 비용만 보장을 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냐니까 보장 생산비라고 부릅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보장 생산비.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투입된 생산비는 준비기 때 들어간 비용, 생장기 때 들어간 비용, 여기까지만 보장을 하고, 수확기 때 투입된 비용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요즘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많이 또 한다고 하죠. 일당 줘야 되잖아요. 이런 비용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수확하는데 또 농기구 빌려야 되잖아요. 그죠? 고추 같은 경우는 또 건조하면 건조 비용 또 들어요. 뭐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얘는 보장을 안 해. 왜?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투입했던 비용을 그 작물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회수하잖아요. 뭐 한다고? 회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수확기 때 투입된 비용은 회수되어지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제외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생산비 보장에서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뭐를 보장해준다고? 준비기 생산비와 생장기 때 투입된 생산비를 보장하고, 수확기 때 투입된 생산비는 수확을 함으로써 퉁 칩니다. 수익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보장 생산비란 뭐에서? 표준 생산비에서. 표준 생산비가 요거 세 가지잖아요. 뭐를 빼면, 수확기 요 부분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보장 생산비 또는 준비기 플러스 생장기 때 투입된 비용, 이 두 개를 뭐라 부른다? 보장 생산비. 이거를 또 그래프로 또 그리래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제 정식, 그 다음에 수학, 여기가 수학 종료, 이때를 뭐라 불러요? 준비기. 이때는 생장기, 이때는 수학기. 이게 투입된 생산비라고 한다면, 이게 투입된 생산비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생산비가 계속 증가하겠죠.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수학 개시 시점 이때까지 투입된 생산비가 몇 프로겠어요? 이때까지 투입이 100%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되는 생산비는 준비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맥시멈이 언제? 수학 개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종료까지 계속 수학을 할 거 아니에요. 수학을 하면 할수록 투입된 생산비는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회수되기 때문에 보장해주는 생산비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진다. 그 개념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를 준비기 생산비, 생장기 때 투입된 생산비를 뭐라 부른다? 생장기 생산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준비기 때 투입된 거는 이때는 보험의 목적물인 작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뭐 하기 전이니까? 심기 전이니까 작물이 없어. 그럼 사고는 언제부터 날 거예요? 정식한 날로부터 수확 개시 시점의 특정한 날에 사고가 날 거예요. 맞나요? 따라서 이때 사고가 나면 이때 사고가 나든 이때 사고가 나든 이때 사고가 나든 정식 이후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무조건 이 준비기 때 투입된 생산비는 100% 보장합니다. 100%. 얘는 무조건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상수로 정해놨어요. 정해진 값으로.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해서 이거를 뭐로 정해놨냐니까 알파라고 해놓고,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보장 생산비 중에서 보장 생산비 대비 투입된 준비기 생산비의 비율이에요. 보장 생산비가 몇 프로? 100%잖아요. 보장 생산비는 뭐하고 뭐의 합인데? 준비기와 생장기의 합이잖아요.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차지하는 비율을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합니다. 시중 문제 살펴보면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것까지 나오겠냐마는, 그래도 개념은 알아달라.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보장 생산비 중에서 준비기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됐나요? 이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므로 상수로 뭐로 표시해놨다? 알파. 그럼 이 알파 값을 쓰는 품목이 고추하고 브로콜리가 있어요. 고추하고 브로콜리. 이 고추하고 브로콜리의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정해져 있는 값으로, 고추는 그나마 제가 작년에 머리를 써서 암기를 했어요. 이게 55.7%죠. 55.7%. 그래서 외울 때 고추, 57 이렇게 외웠다고. 근데 이 생산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바뀌지요. 왜? 그만큼 영농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매년 값이 바뀌어요. 그럼 매년 외워야 되네. 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줘야 된다고 봐요. 값이 이건 상수가 아니라 매년 바뀌는 값인데 이걸 바뀔 때마다 해야 된다고?
이건 수험생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래도 혹시 몰라서 외우라고 하면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55.7이었는데 올해 22년도에는 0.1% 줄었어. 그러면 이게 답이 얼마나? 55.6%. 0.556이에요. 개수값이. 예, 556. 5추가 아니고 56 이렇게 또 외워야 되나? 외울 사람은 외우고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값으로 줄 거야 하는 사람은 신경 끄시면 됩니다. 그다음 브로콜리는 브로콜리 파는 아저씨 이름이 오영구 씨예요. 오영구 씨. 오영구 50.9%. 근데 이게 올해는 50%에서 5% 0.05 부족해요. 49.5%. 변경된 값입니다. 변경. 그러니까 이 값은 내년에 시험 칠 사람은 또 이거 또 바뀌어. 또 바뀌어. 계속 바뀌어. 이 값을 갖다가 외우라고 한다면 수험생 입장으로서는 가혹하지요. 그리고 어쩌라고 하고 시험을 내면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일단은 알아는 둬라. 55.6, 49.5. 이거 2022년도. 2022년도.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생산비 계수라고 부른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사고는 정식일로부터 수학 종료일 요 사이에 사고가 발생을 할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언제 사고가 발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투입된 생산비는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겠죠.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그죠? 맞나요? 사고 일자만 알아내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어디가 버렸노? 사고 일자.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얘 어디고? 입구에 있어요? 왜 내 눈에 안 보이지? 여기 있네. 네모 쳐놓고 못 찾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저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사고 발생.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생산비 보장에 있어서 보장하는 품목을 카테고리를 나누면 첫째, 고추. 둘째, 브로콜리. 셋째, 배, 무, 파, 당, 단, 씨. 넷째, 메밀. 우리 품목은 무부, 배고파, 당단, 씨, 그죠? 맞나요? 그건데 이거를 이제 시험에 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경과 비율을 산정하고 피해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카테고리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요. 첫째, 1번과 2번은 경과 비율이 있는 놈. 경과 비율이 있는 놈.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과 비율이 1이 아닌 놈. 얘도 경과 비율이 있고 얘도 경과 비율이 있는데 경과 비율이란 투입된 생산비 비율이에요. 자, 생장기 때 요맘때 사고가 났을 때 투입된 생산비 비율이 예를 들어 60%였다면 투입된 생산비 비율이 60%, 이게 경과 비율이에요. 몇 프로 투입이 됐는가? 몇 프로 투입이 됐는가? 그 경과 비율이 얘는 1이 아닌 놈. 1이 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어때죠? 1인 놈이 있어요. 그 1인 놈이 요 두 놈이에요. 자, 얘는 경과 비율이 1이 아니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라는 산식이 요소로 차지를 해요. 근데 얘들은 경과 비율이 있기는 있지만 투입된 경과 비율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100%이니까 지수로는 1이잖아. 곱해봤자 그 값이기 때문에 요소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병충해를 제외하면 산식이 같아요. 잔, 경, 피, 자. 잔경피자. 근데 고추에 한해서만 병충해를 보장하니까 잔경, 피, 병자 이렇게 돼요. 피 곱하기 병 마이너스 자. 차이점 아시겠죠? 고추와 브로콜리에 있어서 산식의 차이점은 병충해를 보장한다 하지 않은. 병충해 보장하는 놈이 어떤 놈일까요?
고추. 고추는 필연적으로 병충해를 달고 사는 놈이에요. 어떠한 농부가 농사를 하더라도 100% 병충해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병충해는 100% 나옵니다. 고추는 이따가 병충해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얘하고 차이가 뭐라고요?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 고추 하면은 얘 이름은 잔 곱하기 경 곱하기 피 곱하기 병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그 다음에 얘들은 보험금이 어떻게 되느냐니까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우리가 항상 배웠던 가, 피, 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식은 이 식에서 도출된 거예요. 자, 요거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이 되지요. 가입금액과 자기 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 부담금이 되잖아요. 액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뭐가 없어요 지금? 얘가 없잖아. 경과 비율이 없죠? 왜 없다고? 1이니까. 경과 비율이 얼마라고요? 1이니까. 이거 집어넣어도 돼요. 왜? 경과 비율이 1이니까. 그래서 이걸 가경, 피, 자가 되는데 경과 비율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차이. 얘는 잔이죠. 잔. 얘는 뭐예요? 가지요. 얘 이름이 뭐예요? 잔존보험가입금액.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금액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사고로 이미 보상금을 받은 게 있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뭐다? 잔존보험가입금액이에요. 아, 그러면 얘는 보험을 여러 번 받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여러 번 받네? 사고가 날 때마다 이때 사고가 나면 보험금 계산해서 지급 1,000만 원 가입을 했는데 500만 원 줬어요. 그럼 남아있는 거 얼마? 500만. 그게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에요. 근데 얘는 경과 비율이 1이라고 했죠. 이때 조사를 해요. 수학 개시 시점에 조사를 하니까 투입된 비율이 100%죠. 얘는 보험금을 몇 번 계산한다고? 한 번 하니까 얘는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 가피자에서 얘가 만들어진 거야. 왜 어떻게 바뀌어졌다고? 경과 비율이 1이니까 경과 비율이 없고 얘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조사해서 몇 번 한다고요? 한 번만 하는데 얘는 사고가 날 때마다 조사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보험가입 금액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 그 차이밖에 없고 사실은 이 가입 금액이에요. 얘도 사고가 한 번밖에 안 났다면 보험가입 금액으로 똑같겠죠. 사고가 여러 번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큰 카테고리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 얘는 그냥 가입 금액. 얘는 경과 비율이 1이 아니고 얘는 경과 비율이 1이다. 그래서 우리 업무방법서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느냐 하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제외하는 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 놈과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는 놈이 있어요. 고추와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러 가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같이 하니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추와 브로콜리는 뭐 제외?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제외 품목이고 얘들은 마지막에 보험금 계산하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최종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다. 우리 업무방법서에 어디에 되어 있느냐니까 한번 볼까요? 67페이지 동그라미 1번 상단에 67페이지 상단에 본관의 적용 품목은 쭉쭉쭉쭉 나와 있지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해 놓고 브로콜리 줄 꺼져 있죠. 작년에 있던 거를 삭제하라고. 브로콜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거기 고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명확하게는 어디에 있느냐니까 68페이지 하단부 제일 아래쪽에 동그라미 3번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에서 고추와 브로콜리 품목의 생산비 보장 조사는
고추, 브로콜리 외 품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추, 브로콜리 외 품목의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얘 두 개는 뭐 한다고? 제외한다고. 그 의미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설명드린 개념.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느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느냐의 의미가 이 산식에서 뭐로 나와 있다?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냐, 가입 금액이냐, 경과 비율이 1이 아니냐, 1이냐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은 그렇게 잡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고추와 브로콜리는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병충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고추 병충해가 나왔다고 하면 이 산식은 어떻게 된다고? 잔, 경, 피, 병,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 얘 하나 알면 얘 두 개는 같이 알아지는 거네.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야, 이거 오늘 큰일 났네.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먼저 적습니다. 잔존 보험가입 금액. 잔존 보험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 마이너스 기사고 보상액. 그게 여러 번 있었다면 합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이루어지느냐니까 얘는 보험 가입 면적 곱하기 얘가 면적이니까 단위 면적당 액이니까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보험가입 금액을 구하려면 이렇게 산정을 하면 돼요. 가입 면적 나와 있을 거고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는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곱해서 가입 금액을 구하고 이게 아니면은 조건으로 가입 금액이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기지급 이미 보상액이 있다 하면은 그 금액을 빼주면 뭐가 된다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과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경과 비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학기 이전의 경과 비율과 사고의 발생이 수학기 이전에 발생을 했느냐 아니면은 한창 수학을 하고 있을 때 발생했느냐 그 경과 비율이 다르더라. 왜 다를까요? 수학기 때 발생한 놈은 준비비와 생산비를 다 보장하지만 수학 중에 발생한 피해는 수학기 때 수학한 만큼은 회수한다고 했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더라. 그럼 수학기 이전의 경과 비율은 사고는 정식일 이후로 발생하겠죠. 맞나요? 얘 금액은 무조건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이 금액을 뭐라고 했어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 이거를 약으로 표현을 하자면 알파. 얘는 무조건 줘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사고가 이때 났어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정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때까지 투입된 비율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니까 이때까지 수학 개시 시점에 투입된 생산비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100%. 100% 중에서 얘 빼면 이 부분만큼 남겠죠. 그래서 일단은 빼요. 1 마이너스 얘는 줬으니까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만 찾아내면 되겠지. 자 보세요. 여기가 100%예요. 얘는 보장을 하지요. 지금 남아있는 거 요거 계산을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투입된 비율을 찾아내야 되잖아. 그죠? 맞나요?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의 일수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냐니까 생장 일수라고 부릅니다. 뭐라 불러요? 생장 일수. 이것도 역시 상수로 정해져 있어요. 고추에 한해서는 며칠? 100일. 정식하고 나서 고추는 석 달 열흘이 지나면 수확이 가능하네. 석 달 열흘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수확이 가능하네. 브로콜리는 130일. 이거는 외워야 돼. 표준 생장일수. 표준적으로 고추는 정식일로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보통 석 달 열흘이 지나면 뭐 할 수 있다고? 수확할 수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고? 표준 생장일수. 고추는 며칠? 100일. 브로콜리는 130일.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이때까지 얘가 살아있었잖아. 요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생장일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생장일수. 그러면 전체 중에 요거의 비지요. 전체 중에 여기서부터 요거까지 해서 여기까지 비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표준 생장일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했어요? 생장일수. 그러면 여기다가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누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요만큼의 비율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됐나요? 이게 뭐다? 수학기 이전에 경과 비율을 구하는 산식이다. 준비기 생산비 개수 플러스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다가 사고 발생일까지 그 작물이 살아있었을 때까지 비율. 그때까지 투입된 비율이니까. 자, 보세요. 다시. 요거는 무조건 보장하니까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요까지 투입된 걸 찾아야 되니까 전체 중에 얘 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남지요. 그 남는 것 중에서 남는 게 뭐예요? 1에서 알파를 빼면 요 값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만큼의 비율이니까 전체에서 요만큼의 비율. 됐나요? 자, 그러면 생장일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식일로부터. 언제? 사고 발생일. 그 사고 발생일자는 특정할 수 있나요? 없지요. 사고가 나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아내야 되는 게 뭐라고? 사고 발생. 그럼 사고 발생일을 아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문제고. 첫째,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날짜. 기상청 사이트 들어가 보면 되겠죠? 예. 그럼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가뭄과 같이. 가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한 해. 가뭄이 시작되면은 이게 언제 끝날지 알아요, 몰라요? 비가 오는, 그래서 옛날에 뭐 했어요? 기우제 지냈잖아. 비 와달라고. 그죠? 비가 언제 올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뭄과 같이 재해가 연속이에요? 지속이에요? 지속. 가뭄과 같이, 한 해와 같이 재해가 연속이 아니라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해가 끝나는 날. 뭐라고요? 재해가 끝나는 날. 재해가 끝나는 날. 그 끝나는 날을 뭐로 특정을 했느냐니까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 가뭄 이후 첫 번째 비가 온 날의 전날. 첫 강우일이 6월 30일이었다. 그러면 재해가 끝나는 날짜는 6월 29일, 하루 전날.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재해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뭐로 한다? 사고일자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가뭄이 있어요. 가뭄이. 근데 이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가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조사를 해달래요. 그러면 이때 조사를 해버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발생한 피해는 보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재해가 끝나기 전 재해가 끝나기 팔 아파 죽겠네. 책을 한번 볼게요. 69페이지 나 항목을 보시면 일자조사라고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면 사고 발생일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을 하고 뭐를? 기상청 자료를 보면 되겠죠. 줄 긋고 동그라미 1. 또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 발생일은 재해가 끝나는 날 가로 열고 가뭄 이후 첫 강우일의 전날을 사고 발생일로 한다. 줄 긋고 동그라미 2번.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 일자로 하며 조사 이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사고 일자를 특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재해가 발생한 날. 둘째는 가뭄과 같이, 한 해와 같이 재해가 연속이에요, 지속이에요? 지속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끝나는 날로 하되 그 재해가 끝나는 날은 가뭄 이후 첫 강우일 전날로 본다. 다만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뭐 한다고? 조사가 이루어진 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이게 6회 때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있으면 수학이야. 수학기에 임박해서 사고가 났다면 수학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한 사나흘 지나면 수학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 오는 날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지. 그죠? 조금 있으면 수학하면 되니까 한 며칠 있다가 수학을 하는 거예요. 재해는 계속 올 거고. 이때는 빨리 조사를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수학이 이틀 남았어. 가뭄이 지금 이틀 됐어. 그럼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수학 안 하나요? 수학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보상해 주세요. 이제 내가 수학할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할 수 있다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전에 비가 오면 끝난 거죠. 우리가 이 비가 온 전날 날짜를 사고일자로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신청할 때는 가뭄이었어요. 네. 조사가 한 이틀 있다가 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거는 그런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같은 날로 볼 것이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입장에서 그렇게 문제는 출제가 안 될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충분히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너가 한번 죽어봐라 하고 이렇게 문제를 낸다면 그거는 진짜 네가 죽어봐라 이렇게 돼야지. 그렇죠? 그렇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시험은 구분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답인가 저기 답인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닐 거로 봐요. 자, 정리는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고일자가 왜 중요한가? 이해를 특정해야만 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과비율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고가 언제 온 거예요? 수학기 때 왔다라고 한다면 이때 사고가 왔다라고 한다면 이미 생산비는 100% 다 투입이 됐어. 생산비는 100% 다 투입이 됐으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 생산비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이 100% 투입된 생산비에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를 회수할 건가? 그 얼마를 회수할 건가는 역시 이 기간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표준 수확일수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고요? 표준 수확일수. 수확 개시 시점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수확 개시 시점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표준 수확일수. 표준 수확일수는 특정이 안 돼 있지요. 이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라고 2-2 과목에는 정의가 되어 있고 2-1 과목에 보면 브로콜리 항목에만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약을 할 때 이 수확 종료일을 통보를 받아요. 수확 예정일을 뭐 한다고요? 통보를 받는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특정이 안 돼 있다고. 며칠 이렇게 고정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며칠 할 건데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하러 가면 이게 수확하기 전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하면 수확 개시 예정일자와 수확 종료 예정일자를 확인을 해요. 나중에 사고 날 거를 대비해서. 그래서 수확 종료일자는 특정이 안 돼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표준 수확일수는 그렇다면 문제에서는 주어지는 조건으로 보시면 돼요. 다만 이게 이제 보통 그 수확 종료를 갖다가 고추 같은 경우에는 정식일로부터 뭐를 초과할 수 없다. 150일을 초과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6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표준 생장일수가 100일이라면 고추는 남은 일수가 며칠이에요?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날짜가 측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날 할래. 그럼 이게 수확 종료일이 되는 거예요. 50일이 될 수도 있고 50일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 초과하게 되면 무슨 날짜로? 계약할 때 정해진 날짜로. 대신에 뭐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일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정해진 날짜는 100일이 있죠. 그럼 얘는 며칠이 된다고? 요거를 통해서 보통 50일을 주기도 하고 30일을 주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얘는 특정할 수 있다 없다? 요거 표준 수확일수는 없다. 그래서 조건으로 주어질 것이고 사고가 여기서 났어요. 그럼 여기 중에서 회수하는 게 수확 종료하면 100%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만큼 회수할 수 있는가를 B를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의 날수에서 사고가 난 날짜까지의 B를 찾으면 그게 뭐가 된다? 회수하는 비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뭐가 된다고요? 수확 일수에서 뭐를 표준 수확 일수로 나눠주면 해당 B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만 되면 이제 외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경과 비율은 이렇게 산정을 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잔존 본가액 금액 경과 비율 하나 더 할게요. 피해율입니다. 뭐라고요? 피해율. 자, 이때까지 투입된 생산비는 이제 다 찾았어.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만큼 보장을 해요. 뭐 한다고요? 피해를 입은 만큼 보장을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다? 피해 입은 만큼이니까 뭐예요? 피해 비율인데 이 피해 비율은 피해율은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고 여기다가 얘는 하나가 더 붙어요.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이라는 게 하나 더 붙습니다. 자, 이때 미보상 비율이 붙는 놈 안 붙는 놈이 있는데 고추 1번하고 3번은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요. 뭐를 산정할 때? 피해율을 산정할 때. 1번하고 3번, 1번 뭐? 고추. 3번 배무파 당단시. 얘들은 뭐가 들어간다고? 피해율을 산정할 때 뭐가 들어간다고요? 이거 잘 빼먹어요. 내만 그런가? 나도 그러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니. 잘 빼먹어요. 저보다 여러분 더 똑똑하니까 잘 안 빼먹겠지만 잘 빼먹습니다. 고추와 배무파 당단시는 미보상 비율 적용됩니다. 자,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예, 72페이지. 자, 저 가운데 보면은 3 피해율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항목이 뭐예요? 피해 비율. 2번 항목이 뭐예요? 손해 정도 비율. 3번 항목이 뭐예요? 미보상 비율. 자, 그 다음에 밑에 브로콜리는 그게 없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생산비 보장 메밀 없고, 3번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생산비 보장 보험금의 산정 배무파 당단시 얘는 가, 나, 다가 있죠. 가가 뭐예요? 피해 비율. 나가 뭐예요? 손해 정도 비율. 다가 뭐예요? 미보상 비율. 미보상 비율이 들어가는 놈은 1번, 3번이구나. 그래 카테고리를 나눠 놓으면 1, 3은 미보상 비율이 들어간다. 2, 4는 미보상 비율이 안 들어간다.
잘 까먹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 달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피해 비율이란 우리 교재 보시면 72페이지 3번 항목에 1번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시면은 무엇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 면적을 뭐로? 재배 면적으로. 피해 면적을 지금 72페이지 가운데 3번 항목 피해율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가 고추 되어 있죠. 그 고추 밑에 보면은 1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 비율이 있죠. 그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에 피해 면적을 뭐로? 재배 면적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무슨 말이냐니까 자, 이게 보험 가입 면적이에요. 보험 가입 면적. 여기 재배 면적과 동일하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고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1항에 있는데 쭉 살펴보면 고추의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태풍과 같이 이렇게 도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추밭에 가보면 전부 지주대가 박혀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끈으로 쭉 줄을 채워져 있죠.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바람에 불죠. 넘어가면 다 같이 넘어져. 그다음에 이제 여름에 폭염으로 인해서 시들어지는 거. 가뭄으로 인해서 시들어지는 거. 그거 외에는 전부 병충해야. 이 병충해가 좀 특이해 가지고요. 어떤 놈들은 역병 같은 경우는 요 한 주가 역병이 왔죠. 역병은 일종의 시드름병입니다. 시드름병. 시들시들해져요, 고추가. 얘가 한 놈이 그 역병이 딱 걸리면 얘는 곰팡이균이거든요. 바이러스가 아니라서. 비가 오면 땅바닥하고 빗물이 퉁 치면서 땅바닥에 있던 역병균이 고추로 탁 튀어요. 또는 바람이 많이 불면 다른 식물체에 있던 그 곰팡이균이 날아와서 여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들시들해져요. 요 놈이 그러면 얘가 수생균이거든요. 물을 좋아하는 그 병균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은 고랑을 타고 다른 고추한테 전부 요 놈이 보면 그 라인은 다 전멸. 그래서 일명 역병이 걸리면 일명 뭐라고 하느냐니까 다 뽑아버리세요. 요 건너편은 또 멀쩡해. 나중에 이제 감염이 되면 그 절단이 나겠죠. 그래서 피해가 입은 놈이 있고 피해가 안 입은 놈이 있을 수 있겠더라. 그래서 전체 면적 중에서 피해를 입지 않은 면적을 빼고 요 나머지 면적을 피해 면적으로 해요. 그래서 재배 면적 대비 피해 입은 면적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부터 먼저 산정을 한다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제 손해 정도 비율. 피해 입은 면적 중에서도 멀쩡한 고추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피해를 입은 놈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손해 정도 비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니까 역시 표본 조사를 합니다. 이게 과수에 해당하면 착과 피해율이에요. 착과 피해율. 달려있는 고추에 대한 피해율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조사한다고? 표본 조사를 합니다. 그럼 조사할 면적은 재배 면적이 기준이 되겠어요? 피해 면적이 기준이 되겠어요? 피해 비율이니까 피해 면적, 재배 면적 대비 피해 면적에 대한 비율이니까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과수는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됐나요? 지금 우리 생산비에서는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보통은 표본 구간 수를 산정하고. 근데 여기는 고추는 표본 1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표본 1항. 저 뒤에 1-8 펴보시면 표 저 뒤에 1-8이 90 몇 페이지들 한번 찾아보세요. 몰라도 되는 거지만 확인을 하시라는 거. 표 1-8 찾으셨어요? 몇 페이지인가요? 98페이지 아니면 9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그거 보면서 여기 봅니다.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 1항 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 피해 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부터 최대 15,000제곱미터 이상까지 이렇게 돼 있고 3,000 미만일 때는 이 피해 면적이 3,000 미만일 때는 표본 1항 수를 몇 개? 4 1항.
그럼 요거 3천 미만이니까 그 다음 구간은 뭐겠어요? 3천 이상 가운데 값 7천이 7,500이에요. 7천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면 그 다음 구간은 3천에서 7천. 7천 이상에서 15,000 미만. 15,000 이상에서 총 4개의 구간인데 얘가 4구간부터 최대 몇 개? 10개이랑. 그럼 4, 6, 8, 10이 되겠죠. 몰라도 됩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는 알아봐 달라고. 그럼 이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 일항수를 산정하는데 이게 지금 피해 면적이 재배 면적이 전체 3,000제곱미터인데 피해 면적이 2,500이다 했다면 표본 일항은 몇 일항? 4개의 일항을 표본으로 잡아서 표본 일항은 뭔지 알죠? 여기 일항이에요. 요 가운데가 뭐예요? 고랑. 이렇게 일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식물체가 이렇게 심어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달려있는 고추를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단위는 이 식물체를 기준으로 이 식물체 전체에 피해 입은 고추가 예를 들어서 이 고추 한 주에 몇 개 정도 달리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고추 하나당 그 수확하는 거를 근으로 따지면 한 근이 600g이거든요. 돼지고기 600g. 반 근을 수확하기 힘들대요. 600g 정도 수확을 하면 그 고추왕입니다. 고추왕이. 그 정도 보통 요 고추 한 주에 고추가 생산되는 게 보통 반근 정도 열린대요. 그리고 이 고추는 이 특이해가지고 무한화서처럼 나도 모르겠다. 진도는 고추가 이렇게 있으면 고추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사이에 이렇게 Y자 모양으로 벌어져요. 이걸 뭐라 부르냐니까 방아다리라고 부릅니다. 왜 방아다리라고 부르냐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연자방아 모양을 닮았다. 디딜방아 모양을 닮았다. 디딜방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림으로만 봤습니다. 민속촌에 가면 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발판이 2개 달려 있고요. 여기에 요런 망치 같은 게 붙어 있어. 요 양쪽에 두 사람이 발로 턱 밟고 놓으면은 쿵. 밟고 퉁 놓으면은 쿵. 이게 디딜방아예요. 생긴 모양이 무슨 모양? Y자 모양. 그 다음에 소가 맷돌 같은 걸 둥그런 그 돌덩어리를 이렇게 이리 하면 돌아요. 이 모양도 여기 소를 여기다 끼우거든요. 그것도 생긴 모양이 Y자 모양이 생겼다고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고? 방아다리. 고추는 이 방아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방아다리에다가 뭐가 열린다고? 꽃이 피고 여기에 고추가 열려요. 방아다리마다. 그래서 보통 첫 번째 방아다리 요 밑에 고추가 열리면 이거 무조건 따요. 왜 그럴까? 여기 양분이 올라가는데 양분이 있는데 지 혼자 다 먹고 있어 이 새끼가. 여기 또 요 딱 있어. 이거 무조건 따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런 이파리들은 전부 다 따버립니다. 양분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도록. 자, 그럼 방아다리가 열리면 여기서 또 무한화수처럼 계속 Y자를 만들어요. 그 Y자가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마다 뭐가 생긴다고? 고추가 생겨.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3승 이렇게 쭉 나와요. 계산대로 해보자면. 그죠? 1개에서 2개, 4개, 8개, 16개, 32개, 64개, 128, 256, 512, 1024, 2048 계속 늘어날까요? 그렇게 열릴까요? 안 열립니다. 이 자연에서는 이런 2의 n승의 배열보다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봐. 이 수업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항이 0이고 둘째 항이 1일 때 그 다음 항은 반드시 앞에 있는 두 항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0 더하기 1은 얼마?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는 2 더하기 3은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게 자연수에 가깝대. 이 고추에 재배되는 그 작물의 개수는 오히려 피보나치 수열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리니까 경작불능이 없어요. 보통 고추는 첫 물을 따고 두 번째 물을 따고 세 번째 물을 따고 많이 하는 사람은 다섯 물까지 하나 모르겠네.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불이 없다고. 브로콜리도
하나가 중앙에 열리고 나면 또 나중에 따고 나면 격가지로 또 나와요. 계속 수확을 할 수 있어서 경물이 없습니다. 뭐 하다고 이거 나왔지? 그래서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이 고추나무에 달려있는 고추가 뭐 예를 들어서 50개 달려있는데 그 중에 몇 개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 정도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니까 20% 피해 입은 놈, 40% 피해 입은 놈, 60% 피해 입은 놈, 80% 피해 입은 놈, 100% 피해 입은 놈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 고추 여기에 고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요 1항에서 20% 피해 입은 거 몇 개, 40% 피해 입은 거 몇 개. 그래서 손해평가사가 평가를 하러 갈 때는 이 개수기 있죠. 딸깍딸깍딸깍 개수기 하는 거. 목에 몇 개 걸어야 돼. 산술적으로는 5개 걸어야 되잖아요. 실무적으로는 요거 이하는 잘 체크를 안 해서 한 3개 정도 들고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업당 기준으로 보면 이거 각각 체크하려면 고추밭이 지나가면서 1항을 따라서 지나면서 카운트기로 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개 나오고 여기에 몇 개 나오고 여기에 몇 개 나오고 그 비율들을 다 정의를 해요. 됐나요? 근데 이 고추밭에 이 고추가 병충해가 생겨서 뽑아버렸다고. 그럼 새로운 놈을 정식을 해. 근데 이 정식한 것이 보험가입일자 이후에 가입을 했다면 얘는 보험의 목적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니까 평가 제외 고추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평가 제외. 그럼 평가 제외 고추는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할 때 정상으로 일단 구분을 해요. 뭐로 구분한다고? 정상. 그러면 정도 비율을 구할 때 20%형, 40%형, 60%형, 80%형, 100%형은 들어가지만 정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지요? 분자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돼요. 근데 분모에서는 이걸 다 더해버렸다면 여기에 있는 개수가 전부 다 500개였어. 근데 평가 제외 고추가 500개 중에 30개가 있었다면 그거는 뭐 해줘야 된다고? 제외시키고 산정을 해야 돼요. 분자에서는 정상으로 가 있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이 안 되니까 자동으로 빠진 거고 분모에서는 평가 제외 고추는 뭐 해야 된다고? 제외시키. 왜? 가입하고 나서 정식을 했다면, 그죠? 병충해로 역병이 걸려서 다 뽑아버렸다고. 새로 정식을 한 거는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가입 이후 식재된 작물은 보험의 목적물이 아니잖아요.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고추 70페이지 제일 상단을 한번 볼게요. 70페이지 제일 상단에 여기 고추 손해 정도 비율 산정하는 겁니다. 넷째 줄에 보면 가입 이후 추가로 정식한 고추 등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도 뭐로 분류한다? 정상. 그 다음에 72페이지로 가봅니다. 72페이지에 가보시면 72페이지 3번 피해율은 품목별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거기에서 가, 고추 1, 피해 비율 2, 손해 정도 비율 찾으셨죠? 그 손해 정도 비율 둘째 줄부터 보시면 정상 고추의 손해 정도 비율은 뭐로 해요? 0으로 하지요? 피해를 입지 않은 거 정상으로 보니까. 그죠? 이거를 거기 보면은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전체 고추 수에서 평가 제외 고추를 뺀 값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표본 구간 내 고추의 손해 정도를 의미하며 표본 1항 내 각 손해 정도 비율별 고추 수의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거예요. 20% 피해 입은 거는 얼마? 예를 들어서 20% 피해 입은 놈이 10개 있었다면 이 10개는 피해를 몇 프로 입은 거예요? 0.2. 그러면 이때 20%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0%예요. 뭐라고요? 0에서 20%. 15% 피해를 입었어요. 이거를 손해 정도라고 하고요. 뭐라고요? 손해 정도. 여기에 해당되는 심도, 다른 말로는 손해 정도 비율은 이 값의 대표값 20%.
그게 손해 정도 비율이죠. 그죠? 그 손해 정도 비율, 여기 아까 10개에다가 몇 프로? 15%를 곱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곱한다고? 0.2를 곱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30% 피해 입은 것다면은 0.4를 곱하겠죠. 그 다 40%, 60%, 80%, 100%다 곱한 것의 합계를 뭐로 나눈다고? 전체 고추수로 나누는데 이 전체 고추수에는 뭐가 제외되어야 된다고? 평가 제외 고추수는 제외돼야 돼. 왜? 평가 제외 고추수는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죠?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정상고추에 일단은 얘가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정상고추수. 그죠? 그리고 만약에 총 합계가 안 나와 있고 전체 합계가 안 나와 있고 여기에 평가 제외 고추수 30개라고 한다면 이 30개는 이 정상고추수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맞나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전체 합계를 해서 이까지 계산이 되어 있다면 얘를 따라가면 얘에서 얼마를 빼주면 돼? 30을 빼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합계가 안 나와 있다면 얘는 정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정상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30개를 뽑아야 되는데 시험 문제라면 전체 합계가 나와 있을 거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문제집 5페이지 문제집 5페이지 없으시면 저 앞에 하나 갖고 오십시오. 자, 5페이지 그 표 세 번째 보면 손해 정도 비율 조사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게 마지막에 합계를 표시를 안 해놨어요. 이게 제 의도는 이 모든 걸 더하고 530개에서 30개를 빼서 500으로 나는 생각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합계가 없으면 방금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평가 제외 고추는 일단 어디로 분류가 돼요? 정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00에서 30개를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0에서 30개를 빼야 되는 건지 애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합계를 530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합계를 몇 개로? 530개로.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리는지 이해가시죠? 일단은 평가 제외 고추는 뭐로 포함이 된다? 정상. 정상 해놓고 평가 제외 고추 30개 해놓고 전체 합계가 530개 되어 있다면 이 530개 안에 평가 제외 고추 별도로 30개가 있는 것이고 이게 합계가 없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 30개는 정상 고추에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가 500개 중에서 이 100개에서 30개를 빼면 470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문제의 논란이 없으려고 한다면 이 옆에다가 합계를 530개로 적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카페에 누가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달면서 아 이거 내가 문제를 잘못 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피해율에서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하는 거 방금 뭐로 했냐면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다른 것들은 전부 표본 구간수로 하는데 얘만 표본 일항수로 한다는 거. 그렇죠? 표본 일항수를 이렇게 산정을 해서 각 일항별로 피해 정도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하고 그걸 전부 다 합한 것을 전체 고추수로 나누어서 손해 정도 비율을 산정을 하고 마지막에 뭐 곱해주면 된다고? 미보상 비율. 쉬었다 할까요? 이거 마무리하고 할까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